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냐?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노후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노후 빈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평생 일했어요. 집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식들 키우고 이제 은퇴를 하더라. 55세에서 60세쯤 은퇴를 하시죠. 여기서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노인분들이 또 따로 하는 업종들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박봉을 받더라도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쯤 됐어요. 보통 주담대 이제 한 30년 열심히 갚다 보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보통 이때 내 집 마련 많이 하죠. 그랬을 때 30년 열심히 갚고 났더니 60이 넘더라. 근데요, 이때부터는 근로소득은 거의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연금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적죠. 그래서 남은 건 집밖에 없으니까 생계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팔자니 내가 거주할 곳이 없어져요. 거주할 곳이 없어지고 인근에 다 비슷한 시세고, 근데 그 동네는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빈곤하게 사는 경우도 많죠. 노후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하려면은 국가에서 실버타운 같은 경우 잘 추진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일단 병원이죠. 요양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도 상권을 이용해야죠. 많이 발전시켜놓고 국가 중심으로 실버타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집뿐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연금을 받도록 만드는 거다. 근데 문제는요, 집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데 내가 살 거주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뭐냐? 그 집을 시세로 계산해서 연금을 받는데 이 집 자체에 계속 거주를 한다. 이 집은 언제 넘어가느냐? 본인과 배우자까지 사망하였을 시 국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주택연금이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쯤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지가 폭증했었죠. 왜? 주택연금의 문제점이 뭐냐? 주택연금은 처음에 9억까지 가입이다가 나중에 공시가 9억까지 가능했었다. 근데요, 공시가 9억이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제가 주택연금을 들 때 만약 10억이었어요. 아직 들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1억 올랐더라. 그러면요, 이 오름 부는 반영하지 않고요, 가입 당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지금 해지했다가 나중에 더 오른 가격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10억분으로 받는 건데 차라리 11억에 올랐을 때 주택연금 해지하고 더 오르면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도 해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언제까지요? 작년까지. 그래서 해지 건수가 2019년 1527명, 2019년은 반은 떨어졌고 반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해지자 수가 적었는데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막 폭증한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 하니까 해지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해지를 했더라. 그런데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거래도 안 되고. 팔아야 이득인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야 해지하는 것도 이득인데 오르지도 않죠. 그러면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주택연금을 들면 연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요, 좀 떨어질 것 같을 때 늘어나더라. 이런 상황이 언제도 이루어졌어요? 2019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노후 대비해라. 상가로 노후 대비한다. 상가가 지금 노후 대비가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자영업이 먹고 살만했다. 근데요, 현재는요, 자영업이 먹고 살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은 먹고 살기가 좋지 않은데 문제는요, 건물 가격은 더 올랐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이 먹고 살만하지 않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임대료를 많이 내기 힘들거나, 과거에는 그래도 창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다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본사에서 엄청 떼가죠. 카드 사용 활성화 돼가지고 카드 수수료 엄청 떼가죠. 예전이랑 다르게 배달료 엄청나게 받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커지면서, 거기다가 빚 많이 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 또 한 가지는 공실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근데 건물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은 올라가고, 당연히 상가는요, 내 돈 주고 다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출도 늘어야 하니까 지금같이 이자가 올라갈 때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월세를 주느냐? 월세 수익률 우리나라 높지 않아요. 월세 수익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월세 대랑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월세 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보다 더 안 나온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 뭐 있어요? 오피스텔도 뭐 월세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분양형 호텔 뭐 수익률 한 8% 나온다. 개소리예요. 8% 손해는 안 나면 다행이다.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고 하죠. 수익률 막 10% 막 15% 나온다. 다 개소리예요. 가끔가다 여기다가 댓글 다는 인간들 있어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네가 뭘 하냐. 위치에 따라 잘 나오는 것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겠지. 그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건요 대기업에서 이미 해간다. 그래서 보면요 지방에서 무슨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수익이 잘 날 것 같은 건요 기업에서 미리 사가지 개인들한테 분양 안 돼요. 잘 안 될 것 같은 거나 분양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손해는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투자할 게 없어요.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하겠다는 건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에 다가구 지금 반지하 개박살 나고 있죠. 다가구도 이제 완전 아웃이다.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나이 먹어서 노후가 되면요 근로소득이 줄어들죠. 근로소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모든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오히려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땐 집값이 더 오를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왜? 자녀 세대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더 오르겠어요? 남는 게 집인데 지금도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주요 지역 같은 경우야 수요는 충분히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지금처럼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주택연금 하셔라. 오히려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너네 믿고 가입했는데 집값 더 올랐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요 취소하신 분들은 진짜 큰일 난 거다. 왜냐면요 주택연금 가입이 뭐 3배 증가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럼 초기 보증료가 날아갑니다. 주택가격 1.5% 정도가 초기 보증료가 있는데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가입하려면 초기 보증료가 또 필요하다. 그런데 아니 내가 9억대 가입했었는데 해지하고 한 12억대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면 어때요? 3년 내 재가입 제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기 보증료 추가 부담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 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렵다. 즉 주택가격이 그때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재가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해지하세요 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에 팔지 않으면은 손해만 보는 거죠. 지금 그나마 있는 집 한 채에 뭐 세금 폭탄 이야기하고 있는 세금 폭탄 개소리죠. 당장 쓸 현금이 없다. 65세 이상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요 연 몇십만 원 정도나. 그것도 진짜 막 강남집 이런 데나 1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일반적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돼서 폭탄이 될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깔려고 만든 기사죠. 은퇴자들은 현금 자산이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 어디에 있어요? 집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전이랑 지금은 세대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나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나 때는 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돈 벌고 하다 보면 내 집 마련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 요즘 애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직장도 가리고 대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다 라고 하시기에는 세대가 너무 바뀌었다. 그래서 보면요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고요 80년대 보면요 중소기업 다니면 대기업에 한 90%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40-50%밖에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일자리조차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많죠. IMF 이후 국내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그만큼 여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도 봉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자녀가 잘 나가시는 경우더라도 거기다가 집값 거품은 더 심해졌죠. 그래서 본인들 집 사기도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부모까지 챙기기에는 쉬운 세대는 아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요 노년 부양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저번에 저희가 한번 부양비표 보여드렸었는데 앞으로 자식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은 힘들다 사실. 거기다가 특별히 이런 쓰레기들도 있죠. 80대 할머니 A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막내딸이 바꿔버렸다. 같이 생활했는데 내쫓았다. 그래가지고 큰딸에게는 건물 물려주고 아들에게도 건물 물려주고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 받을 수 있는 고시텔 물려줬는데 지들이 싸우다가 아들한테 소유권 넘겨줬더니 현대판 고려장 엄마 내쫓고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돈 줘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왜 쓰레기라고 하냐면은 같이 생활하는 요 집이 막내딸 돈이 아니라 이 할머니 돈이에요.
먹튀한 거죠, 먹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를 바라지 말고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하시는 게 좋다. 다 안 물려주고 본인은 주택연금 가입하셨어 봐라.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방법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둘 다 설명하게 되면 너무 길어요. 링크 뜰 테니까 그걸로 꼭 확인하시고요. 무슨 내용들이 있냐, 가입 조건, 신청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연금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택연금이라고 다 똑같이 주택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담대가 있으면 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로 주택연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받는 거, 뭐 나눠서 받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월 지급금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종류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점들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주택연금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 노년에 수입이 없어지셨을 때는. 그리고요, 그때랑 조금 변경된 걸로 보면은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이하였는데 지금 이제 12억 이하로 바뀌었고요.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2억 미만에 대해서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하다. 결론 뭐예요? 주택연금은요, 부동산의 자산이 과하게 편중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의 자산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 되면요, 웬만한 자산 다 처분하고 금융자산 쪽으로나 좀 굴리지 당장 빼다 쓸 수 없는 부동산 자산에 그렇게 미치도록 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연금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내 집 가지고 있고 이러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다. 가입 방법은 영상에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 특히 지금처럼 하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늦으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드니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